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세영쌤이 조금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사연 읽기 전에 독치사와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치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이 독치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취업 상담은 물론이고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아이디는 피카는 피칸이다 님이 독치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이만 먹고 커리어도 꼬였습니다 라고 답답한 심정을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스펙을 읽어드릴게요. 네, 피카는 피칸이다. 나의 스펙은 35살 여자입니다. 학교는 대학원생인가? 대학원을 다녔다고 한 것 같아요. 자격증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받고 싶은 조언도 살펴보면요. 컨설팅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컨설팅에서는 관련 경험이 많으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유한 자격증이 문화예술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턴 관두고 청년 인턴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정착해서 고용보험 받고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한심한 건 아는데 35살의 청년 인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자격증이 어떤 게 더 필요할지도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문화예술 공기업 쪽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스펙을 보면 일단 자격증이 2개밖에 없어서 고민이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두고 청년 인턴을 해야 될지 나이대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그냥 정착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인 것 같아요. 우선 왜 고민인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태영쌤 오시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이 조금 나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저도 사실 나이 때문에 취업 고민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는 솔직히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자격증이 2가지 있으신데요. 문화예술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조금 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기업을 하면 우선 NCS 전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쌤이 안 오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필요로 해서 더 어떤 자격증이 더 필요한지 나이 때문에 좀 차근차근 자격증을 땄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 지금 대학원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대학원 자체가 맞지 않아서 다른 인턴을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같은 계열로 다른 청년 인턴을 고민하시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분 인턴을 그만두고 좀 청년 인턴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좀 큰 각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이가 사실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확실하다면 좀 그 길을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자격증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태영 선생님 오시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에 직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조금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직종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20대 중후반에 사실 저희 계열에서는 조금 늦게 준비를 시작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이 안 잡힐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지 아닌지부터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뚜렷하다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이상향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좀 조언을 구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나이가 있지만 대학원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인턴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인턴을 조금 놓지 않고 플랜 B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공기업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직종이든 간에 본인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생각을 정리하시고 네, 공기업보다 어떤 게 또 나을 수 있는지 다른 좀 사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요. 대학원도 나오셨고 뭐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태영쌤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바로 스펙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을 조금 고르셨나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힘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선 저에게 사과 좀 먼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여의도 쪽에 시위 때문에 네. 그때 생각보다 점점점 내비가 네. 도착 시간이 네.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가까이 늘어났는데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저도 이 그 취업 상담 정말 힘들다는 걸 방금 조금 몸소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일단 TMI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이분 좀 스펙을 차근차근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펙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벗어나야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NCS 전형 자체는 정확하게는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포함해서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뭐 대학원 나오셨다. 근데 대학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 자체로는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그렇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상은 평가 문항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분이 좀 공기업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NCS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무 역량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은근히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육 중시 교육이 직무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사실상 스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학점이 얼마다, 뭐 어학 성적이 얼마다,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직무 역량을 국가가 표준화한 게 NC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CS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네. NCS가 뭔지 아니라고 할 때 필기시험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모르는구나. 저도 그렇게 대답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공고문에 네. 보면 꼭 첨부 파일로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직무 기술서 내지는 직무 설명 자료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소개가 쭉 나와 있고 그 밑에다 뭐라 돼 있냐면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툭 던져주면은 학생들이 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를 자기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하는 걸 못하니까 네. 스펙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맞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해석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있다 없다라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나이를 정말 안 보는지가 궁금해요. 이분이 좀 나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면접 때는 이 나이를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 맞나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또 이해해야 되는데 NCS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학벌이든지 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해보면 안 되니까 블라인드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될 만한 걸 가리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네. 사실 근데 나이가 다른 때는 안 드러나는데 이게 면접 때 얼굴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시는 게 NCS 전형이 적용되는 거는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거든요. 이분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될 만한 거 블라인드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면접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나이가 애매하면은 나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쓴다는 게 사실은 콤플렉스예요. 네, 그렇죠. 진짜 그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라고 네. 스스로 느끼는 걸 뿐이거든요. 근데 아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올라가잖아요. 인식을 안 해요. 이제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정확한 나이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딱 뵀을 때 나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코레일에 입사하셨던 분인데 20년 넘게 그 자동차 세일즈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이분은 한 번도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상적 본인은 나이가 많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하신 거 보면서 공공기관은 확실하게 나이를 안 보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안 본다라고 하지만 얼굴 딱 보면 저보다가 위인데 에이 그래도 보겠지. 안 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이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또 이분이 자격증을 조금 따셨어요. 문화예술 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전공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지만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역량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팁을 줄 때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학과 소개, 과목 소개, 자격증 소개글을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인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의 지식, 어떤 분야의 기술, 심지어 그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교재들 있잖아요. 네. 교재 서문에 보면은 그것도 친절하게 저자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수업을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지식들, 어떤 기술들을 그게 역량이에요. 이걸 제시를 해줘야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 지원자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금 대학원도 나오셨거든요. 네. 대학원이 나온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냥 대학원 나왔다가 되면은 스펙으로만 네. 따지는 거지 직무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한국컨텐츠진흥원이라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 분야 지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지원 분야가 단순 사무행정이라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관리 및 일반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직무의 기준이 뭐냐면 문화콘텐츠 산업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사무행정의 직업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어떤 걸 대학원에서 공부했는지 그걸 제가 알 수가 그쵸. 없어서 이거를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보통은 지식이나 기술에서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 자꾸 태도로 넘어가요. 뭐 적극적 태도, 꼼꼼한.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봐요. 오늘 면접으로 온 사람이 20명이라고 합시다. 20명 중에서 본인이 가장 꼼꼼하다는 걸 입증해 보세요. 못해요. 사실상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녹아내야 될 부분이지 저는 꼼꼼합니다. 저는 협업을 잘합니다. 그러면 입증해 보세요. 못해요.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분야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좀 정교한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해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자소서를 미리 쓰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자소서를 미리 쓰는 이유가 사실 공고 뜨고 지원을 할 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한계상 표현할 수 있는 또 한계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체에다 맡기거든요. 이제 첨사가 받아요. 근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엄청 대단한 효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급한 마음에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크땡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앱이 있거든요. 네. 그 앱에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가 있어요. 일단 지원자와 미팅을 해요. 몇 번. 그리고 이 지원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걸 토대로 자소서 첨삭을 하는데 뭐 비용 말씀드려도 되나? 한 회사당 70만 원이에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있어요? 저는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10만 원 미만은 별 기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자소서의 경우는 저는 면접용으로는 첨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절대 1회 첨삭은 안 해요. 아. 1회 만에 그 사람 거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면접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첨삭을 하는 것이 면접용. 근데 네.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면접 때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그럼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 똑같거든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녹여낼지가 참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기준 잡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기술서예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들을 뺄 수가 없는 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인턴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투자했던 건 사실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학교 교육을 녹여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학과는 나왔는데 이 학과가 정확하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역량을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이라고 하자고요. 국어 국문학이에요. 국어 국문학은 사실상 취업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국문학 커리큘럼에 보면 고전 문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석 방법은 경영 환경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를 배웠기 때문에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4년을 버리고 네. 아르바이트 몇 달 한, 인턴 얼마 동안, 자격증 땄던 거 이걸 자꾸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에 한 반도 못 보여주게 되는 네. 거죠.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은 좀 인턴을 그만두고 청년 인턴에 도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어떤 것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이분은 지금? 일단은 네.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청년층 일자리 마련 정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주는 뭐 교육이나 네. 이런 걸 해주는 일환이었고 공공기관들도 청년 인턴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나 또는 청년 인턴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인턴 경험에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끝이에요. 지금 청년 인턴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청년 인턴이 법에 의하면 15세에서 3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5세가 만 나이인지 뭔지를 네. 저는 잘 몰라서 나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조금 그냥 그대로 자존감 회복을 해서 나이 콤플렉스도 아까 뭐 공기업은 그렇죠. 없다고 하니 네. 공기업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보는 게 좀 정답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꿀팁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아트모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술 분야의 채용 정보나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네. 이 플랫폼은 예술 분야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들, 각종 문화예술 재단에 대한 공공문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꿀팁이라고 한 거의 절반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예술경영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과정들 이용하시는 거 이거 진짜 좋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도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였습니다. 해커스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